무산되자마자 공수처를 때린 집권 여당입니다. 공수처가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를 하자마자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번 정도 출석 안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건 저도 이 과거에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3번 정도 출석 안 했다 그래서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서 예외 절차 적용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사 통보를 응하지 않고 영장 집행도 불가하겠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좀 보내주세요. 문맥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혹은 집권 여당은 오늘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대략 예상을 했었던 듯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 교수님.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 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서 했고 예. 또 그 영장 발부 판사가 무슨 특정 성향에 이미 가입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우리 법 연구에 예. 판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영장 발부에 큰 사유가 되겠는가 저는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법원에 따라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구속영장과 다른 게 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소환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소환에 불응한다. 또는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소환에 응하겠다. 아니면 서면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없다가 그냥 가타부터 말도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3차례나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발부되니까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무산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은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라면 꼭 저렇게 무리한 체포를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 여러 차례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 조사도 가능하고 출장 조사도 가능하고 제3의 장소에서 가능하고 예. 체포영장 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수처에서 지금 와서 그런 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다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면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헌법과 법률상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왜 공수처가 앞으로 주도하냐 말입니다. 공수처는 뒤로 빠지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저렇게 공수처가 앞에 나서면 수사권도 없는 당신들이 왜 그래라고 자꾸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쌓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제라도 다시 예.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비 비서관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만나봤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결국은 수사기관과 이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왜 자전거 면허증으로 포크레인 운전하겠다고 하는 격이다. 혹은 이 법원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도 나름 고민이 있겠죠.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있지만 그 부분과 상관없이 정당한 법 집행이면
법 앞에 누구나 또 평등하다. 뭐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예.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분이 지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 절차도 지연시키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했는지부터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자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판사들을 공격하고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재단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됐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까지도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권한 자체를 인정해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더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무슨 판사를 음해하는, 마치 부정선거 음모론 마냥 자꾸 판사를 음해하는 음모론을 들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판사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장 발부하는 판사는 그냥 괜히 영장 발부 판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 왜 중앙지법에서 안 하고 서부지법에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조문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소 제기를 중앙지법에 하라고 되어 있지 영장 발부 자체를 중앙지법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법조문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실상 이러니까 내란 공범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부 대변인 이런 거예요. 지금 쭉 권성동, 권영세 여당의 투톱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쥐고 있냐. 두 번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 뭔가 본인들의 영장 발부 문턱이 낮은 곳에서 영장을 받았다. 영장 쇼핑 논란. 세 번째, 해당 영장 전담판사가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깨트리는 걸 갖다 놨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했어요. 1, 2, 3번만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대통령은 직접 떳떳하게 나와서 수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임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 쪽에서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급할수록 원칙을 따지고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경찰 쪽으로 사건을 이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아주 강력하게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입장으로 굉장히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측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부지법이냐 이 부분은 요번에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쪽이 다 서부지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예. 부분이 납득하기 힘들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고 원칙적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공수처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급은 일단 삼가하면서도 체포영장 막는 자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와 같은 생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치 상태가 그냥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불행한 사태가 없어요. 충돌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세 번이나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니까 대통령이 내가 언제까지 출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간에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공수처든 혹은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의 지금 행태,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의 행태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은 좀 따져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적법성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제기하기 앞서서 예. 사실은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적 정책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이것도 끌다가 결국 이제 변호인을 임명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도 그럼 공수처에서 3번 보낼 때 그러면 공수처 당신들 이거 자격 없다. 이 국가수사본부에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임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이런 논란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고 공수처도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고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제 어떤 준법 정신들 아까 우리가 3가지 지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장 문제나 등등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응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신청하고 검찰이 발부하고 중앙지법에서 하면 그럼 대통령 여기에 응할 건가요? 잠시만요. 말씀 끊고 죄송한데 아까 김기흥 부대변인께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김기흥 부대변인은 오해 소지 논란이 없다면 대통령이 법에 법적으로 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 생각은 전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집회에 보내는 여러 가지 이 편지라든지 그리고 이 헌법재판에 임하는 입장, 헌법재판만 임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된다. 즉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키겠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불법적인 어디서 문제 제기를 만약에 없애고 다 지워내고 한다 그러면 받겠다라든지 그런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적인 거 다 물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의 잣대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본인이 얘기했던 말에 신뢰를 지키지 않는 게 뭐냐 이런저런 비판들도 일부 여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